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청의 전신인 후금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그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화살이 여러 발 몸에 박힐 때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고 한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그의 죽음은 광해군의 밀지를 받고 항복한 강홍립과 극명히 대비됐다. 딴 또 좌영장, 우영장들은 항복을 하고 김경선이나 강홍립들은 항복을 하려고 싸우지도 않고 있고 이 양반 혼자만 전투를 하셨다고. 그래 이 양반의 의리를 위해서 나가서 전사하셨지 그 나라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걸 가서 싸우셨다고. 명황제는 그의 충절을 기리어 요동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인 요동백을 추서했다. 숙종식이 현실적인 북벌이 좌절되면서 이제 대명의리론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는다.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나라에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수를 하는 것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갚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지만은 이제 복수를 한다는 그 북벌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는 대청 복수로는 점차 이제 의미가 퇴색되고요. 대신에 그 자리를 대명의리론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대명의리론이 어떤 주도적인 이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이 망한 지 60년이 되는 1704년 숙종 30년, 대명의리론의 정점을 상징하는 한 건물이 창덕궁에 세워졌다. 명나라 황제 신종, 그가 구원군을 파병해준 은혜를 추모하는 대보단. 매년 2월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고 이 제도는 19세기 말까지 계속됐다. 여기 보시는 것은 창을 앞에 장착한 검차라고 하는 전차의 일종인데요. 조선 후기 북벌을 꿈꿨던 한 무관이 청나라의 기병을 효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해 고안한 겁니다. 이렇게 청나라를 무찌르겠다는 의지는 오랑캐 이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또 중화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명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소중화 중의는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도 했지만 청나라의 실체와 또 국제적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괴산엔 조선 중기학자 박세무가 지은 동몽선습이란 책을 비로 만든 기념물이 세워져 있다. 동몽선습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뗀 어린이들의 학습 교재로 조선 중기의 교과서 역할을 했다. 유교의 기본 윤리인 삼강오륜과 명나라까지의 중국 역사, 우리 역사가 짧고 쉽게 서술돼 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어릴 때부터 오랑캐 몽골의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했지만 그 운세는 잘해야 100년이란 것을 배우며 자랐다. (1740년경) 청이 중원을 차지한 후 10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조선의 집권층은 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접대 사신의 말을 들으니 오랑캐 황제가 그 태우와 함께 몽고 땅을 지나 심양에 올 것이라 하였다. 오랑캐 100년의 운수가 이미 다 지나갔고 지금 황제의 됨됨이가
그 전만 못한 데다 이제 멀리 산해관 밖으로 온다 하니 심히 염려스럽다. 호운불백년이라는 5글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랑캐 운세는 100년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몽골 쪽이 세운 원나라도 원이라는 국호를 가지고는 100년을 못 갔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호운불백년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사대부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벅찬 기대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644년에 청이 그 산해관을 넘어가서 북경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따진다라고 하면 1744년 경에는 청이 멸망해야 이 호운불백년이라고 하는 관념이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조선의 바람과는 달리 당시 청은 중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개척하고 문화를 집대성하면서 270년 동안 이어갔다. 청의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잘못된 정세 판단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대전 복수로는 현실에서 실현되기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침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몰랐다기보다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 그것이 끊임없이 이 오랑캐 운세에는 100년을 못 간다라고 하는 논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선 후기 사회엔 청나라와 관련된 또 다른 설이 퍼져 있었다. 청이 망하면 여진족의 발상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었다. 몇 해 안 가 중국이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한다. 만약 저들 오랑캐가 쫓긴다면 반드시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인데 영고탑으로 돌아가고 나면 함관 이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니 이 어찌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고탑은 만주어로 닝쿠타란 곳으로 만주 동북부의 목단강 중류에 위치한다. 지금은 중국 흑룡강 성의 영안 지역을 말한다. 청나라 황족의 먼 친척 6가문이 살면서 통치했던 곳으로 당시 조선인 여진족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었다. 영고탑은 청 초기에 군사 기지가 있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여진족의 발상지는 아니었다. 军政中心清朝政府以宁古塔为基地，多次派兵自黑龙江、松花江一带。 조선 집권층은 청이 망하면 영고탑으로 회귀할 것이고 그 도중에 조선의 북방 영토를 거치면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했다. 사실 영고탑 회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조선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효종년간에 처음으로 이 청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원나라가 자신의 본거지인 초원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신의 본거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겠느냐. 그럼 그것이 조선의 북변 방어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오랑캐 운세가 100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영고탑 회귀설은 역설적으로 조선 사대부들의 북벌 의지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영조 때 무관으로 활동한 송규비는 조선의 군사 문제 전반에 관해 개선책을 제시한
풍천 유향을 저술했다.